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오버엘의 영혼을 위한 타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타로 카드를 통해서 들어볼 이야기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어떻게 내가 나의 힘을 회복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드 4장을 뽑았습니다. 자, 카드 위에 수정을 올려드릴 거예요. 눈을 감고 가만히 집중해봅니다. 눈을 천천히 뜨고 가장 처음에 보이는 수정의 색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선택하고 싶은 색이 여러 가지의 색이 나의 눈에 들어온다면 그 색 모두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또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으니 선택하신 색 모두를 다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에게 꼭 필요한 회복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끌림이 있는 색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를 선택하셔서 영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각 수정 색에 해당되는 번호를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번호로 가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색은 3번, 초록색은 2번, 주황색은 1번, 파랑색은 4번입니다. 각 수정 색에 해당되는 번호로 가셔서 영상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오버엘의 영혼을 위한 타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타로 카드를 통해서 들어볼 이야기는 지치고 힘들 때 나의 힘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은 타로 주제로 하늘이 나를 돕고 또 귀인이 나를 돕고 나의 수호신이 또 나를 돕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볼 이야기는 남이 혹은 외부에서 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어떻게 나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지입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다면 내 힘을 어떤 식으로 회복하고 또 보호해 나가야 할지 이번 카드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카드를 더 뽑아서 1번 뽑으신 분들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뽑아봤습니다. 이제 카드를 열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뽑으신 분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 스스로 나의 힘을 회복하고 또 보호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카드 열어봤습니다. 1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타고난 나의 에너지, 나의 보호장,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보호장이 있거든요. 나의 에너지 영역 안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기운이 있다.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어떤 공격을 받거나 혹은 타인으로부터 혹은 외부의 어떤 상황으로부터 강력한 어떤 피해를 입을 확률은 타고나기를 조금 적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에너지적 환경을 어느 정도 강력하게 보호받으면서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래 타고난 에너지는 어느 정도 보호가 강하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고 나 자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흔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지금 놓고 보면 자꾸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나를 흔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평온했을 텐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야 이거 되게 좋아 이거 한번 해볼래? 혹은 자꾸 나를 흔들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내 주변을 타고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사실은 가장 위협하는 것은 깊은 고민이나 상심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나를 육체적으로 강력하게 휘두르거나 혹은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강력하게 휘두르지는 못하지만 외부의 환경이 끊임없이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주어지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들이 나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 자체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육체적인 어떤 위협이나 혹은 강력한 물리적인 위협은 크지 않겠지만 정신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흔드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 약하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제에서 진짜 집중해야 되는 나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의 힘을 강력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불필요한 이벤트, 주변에 불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강력하게 벗어나세요입니다. 나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흔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일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큰 물결이 같이 오게 되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내가 가만히 고요하게 나만의 길을 가게 되면 사실은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탈 없이 고요하게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두게 되면 불필요한 에너지가 쌓이게 됩니다. 내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내 옆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가까이 하게 되고 혹은 많은 존재들을 내가 함께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게 되면 그 존재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큰 이벤트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내가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일으키거나 내가 그 일을 사실은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사람을 옆에 잘못 둠으로 인해서 이벤트를 같이 겪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불필요한 사람들, 불필요한 이벤트가 벌어지는 어떤 장소나 모임, 그러한 에너지가 모여져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러한 곳은 피하는 곳이 좋겠습니다.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시로 혼자 있는 시간, 내가 조용히 사색할 수 있고 조용히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시간을 잘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을 아예 피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사람 많은 곳이나 너무 에너지가 막 여러 가지 에너지가 강력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곳에 내가 오래 있게 되면 내 에너지가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한 에너지를 내가 나의 힘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에너지적인 어떤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힘을 너무 외부로 이렇게 뺏기게 되는 그런 흐름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이 강하게 뭉쳐져 있는 곳, 이런 곳을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혼자서 일을 하시거나 혹은 나에게 정말 마음에 잘 맞는 사람들,
내가 정말 믿을만하고 함께 할 만한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나 내가 안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너무 가까이 두지 않는 게 도움이 되시겠네요. 자, 1번 분들 조언, 첫 번째 조언을 드렸는데 두 번째 이제 조언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장점이나 행복이 될 만한 요소들을 사실은 너무 욕심내서 많이 늘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나게 가지고 있는 복이 어느 정도 충만하게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계속 내가 욕심을 내거나 주변의 어떤 흐름에 이끌려서 더 많은 것들을 내 삶의 영역에 넣으려고 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의 평온함이나 혹은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었던 이 화목한 나의 마음이 크게 걱정이나 근심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그릇이 일단 좋고 나의 에너지적인 영역이 일단 보호가 강하게 잘 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내 그릇 안에서 내 것만 잘 채워가도 충분히 행복하고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을 너무 많이 두지 마시고요. 또 내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나 말이 계속 바뀌는 사람 혹은 본인의 이익을 너무 챙기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마세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하고 오래 지켜보아도 나를 잘 위해주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그 사람과 인생을 좀 길게 오래 깊게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 많은 곳, 또 사람의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게 집중되는 곳에 가서 내가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혼자서 나의 에너지를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나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나왔던 이야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욕심내지 말 것. 충분히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잘해나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마음에서 계속 이것도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타인의 에너지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이런 에너지적인 어떤 보호를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흔들리거든요. 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욕심, 사실은 진짜 내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냥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이 내가 욕심내게 되는 마음을 잘 정리하고 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것을 진짜 원하는 것인지 혹은 외부의 흔들림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원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잘 구분해서 본인의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분들, 나의 힘을 회복하는 방법.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의 힘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나의 힘을 잘 활용하고 또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에너지적인 특성이 어떠한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에너지적인 특성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외부로부터 뺏기는 에너지를 크게 막을 수 있고 또 내 것을 잘 보호하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1번 분들에 대한 해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브엘의 영혼을 위한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오브엘의 영혼을 위한 타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타로 카드를 통해서 들어볼 이야기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2번 뽑으신 분들 카드 더 열어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뽑으신 분들 카드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제는 나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천상의 힘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힘도 받을 수 있고 기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카드 뽑아서 내가 나의 힘을 회복하려면 어떤 것을 생각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뽑으신 분들 카드 열어봤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의 힘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적인 어떤 상황, 영혼적인 상태에서 나의 힘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타고났다. 그 힘을 내가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내가 타고난 나의 에너지 자체는 나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고 또 그 힘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흔들리게 되거나 아주 지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자, 나를 잘 보호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거나 또 힘들어질까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실함이나 꾸준함의 힘을 조금 잘 활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사실은 조금 꾸준하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좀 쭉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힘들어지거나 지치는 상황은 좀 그것을 확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내가 이것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내 마음이 일단은 굉장히 지치고 상황도 단기간에 사실은 좀 잘 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타고난 나의 에너지 자체가 나를 일단 잘 보호하고 있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꾸준하게 오래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은 한 번에 확 깨고 확 변화시키려고 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생각만큼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나를 수호하고 나를 보호하는 힘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나태해지거나 조금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나 변화할 수 있어 혹은 이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믿게 되다 보니까 이 일을 사실은 좀 꾸준하게 내가 힘을 계속해서 조금씩 써줘야 되는데 한 번에 응축시켰다가 한 번에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카드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환경을 제외하고 우리가 놓고 보면 나는 힘을 꾸준히 조금씩 써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내 힘을 너무 믿고 혹은 나도 알지 못하게 이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나도 모르게 깔려 있다 보니까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혹은 이것을 조금 성실하고 꾸준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일이 꼬여요. 일이 꼬이게 되니까 나도 같이 힘들고 나의 일단 에너지장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나의 에너지장이 일단 크게 흔들리면서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육체, 마음 역시 함께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그러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과감하게 결정해야 할 때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써야 하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나는 베이스로 성실함 혹은 꾸준함,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어떤 그 에너지적인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인생에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장애물들은 오거든요. 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시간을 너무 오래 소모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시간을 오히려 오래 두고 생각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삶의 작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너무 조심하거나 시간을 너무 오래 끌게 되면 이 일을 회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작은 장애물을 만났는데 이 장애물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지키고 있었던 것을 강력하게 흔들 것 같다라고 하는 큰 착각, 큰 두려움에 빠짐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들어져요. 이것을 한 번에 회복하려고 하면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평온함, 성실함을 평상시에 잘 유지하다가 삶의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이 크거나 작거나 이것과는 사실 상관없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해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수호의 힘, 나를 보호하는 힘을 잘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을 오래 지켜보다가 넘어가려고 하면 내 힘을 부드럽게 활용해서 이 문턱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언은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말 것, 너무 오래 뜸들이거나 그 일을 미루지 말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결정하고 판단하고 대처한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분들 첫 번째 조언 드렸고요. 두 번째 조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힘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이어나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멈추지만 않으면 사실은 삶에서 굉장히 많은 결과물들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삶에서 다양한 결과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 에너지가 많이 분산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삶에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내가 나의 에너지를 한 번에 너무 분산시켜서 쓰게 되면 그 결과가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분야에 내 관심을 쓰더라도 하나를 할 때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한 번에 너무 분산시켜서 쓰면 그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풍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분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적인 성향과 또 그 에너지적인 성향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내가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호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지켜나가면 되겠는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분들 요약하자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힘, 꾸준히
성실하게,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써야 한다.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나아가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신경을 써야 할 때는 한 번에 분산시켜서 나의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나의 에너지를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수정 뽑으신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예요. 나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 외부에서 어떤 도움이 있거나 큰 흐름이 있지 않아도 스스로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지켜가면서 나의 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나에게 천운이 계속해서 삶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의 힘을 스스로 보호하고 확장시키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보엘의 영혼을 위한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오보엘의 영혼을 위한 타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타로를 통해서 들어볼 이야기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의 힘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카드 더 열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나의 힘을 나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힘도 받고 또 천상의 힘도 받고 나의 수호천사의 힘도 받으면서 어려움이나 힘듦을 헤쳐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스스로 나의 힘을 회복하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카드 열어서 내가 나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뽑으신 분들, 일단 먼저 내가 타고난 나의 에너지적인 성향, 나의 기본적인 나의 에너지 형태는 어떠한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떤 꾸준함 혹은 내가 어떤 것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발현될 때 나에게 강력한 보호의 에너지도 같이 발현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호장이 강력한 경우도 있고, 살면서 그 보호장이 이제 깨지거나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는 살아가면서 그 보호의 영역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3번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에너지적인 보호,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보호하는 힘이 내가 타고난 힘이 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내가 어떤 것에 몰입하는 힘을 쓰게 될 때 순간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힘 역시 강력하게 발현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것에 몰입하거나 집중하게 되면 나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에 집중하면서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내가 지치고 힘들게 될까, 혹은 이 보호의 영역이 흔들리거나 깨지게 될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좀 집중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해야 동시에 나를 지킬 수 있는 힘도 나오게 돼서 이것이 결과물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인데,
나를 지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내 보호의 영역을 흔들게 되는 어떤 경우는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예요. 자, 누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 흔들릴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치고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이 영역이 조금 더 넓고 깊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이 보호의 영역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좀 하기 싫다, 힘들다 하는 정도의 힘듦이 아니라 3번 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현될 수 있냐? 일단 첫 번째로 내 능력을 아예 발현을 못해요.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아예 못 쓰는, 마치 이렇게 손발을 묶어놓고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곳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상황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처럼 느껴져서 내가 나를 속박하게 되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은 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3번 분들은 본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에너지도 더 잘 써져서 결과물도 좋을 뿐더러 내가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크게 몰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동시에 나를 보호하는 힘도 강력해져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고 즐거움을 강력하게 느끼면 외부에서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이 즐거움이나 몰입을 방해할 수 없는 이 경지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이런 일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상황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를 흔들고 또 힘들게 하는 상황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앞서서 봤던 것처럼 3번 분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 힘들어요. 자, 첫 번째 상황은 아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내 에너지를 완벽하게 묶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보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져도 힘들어집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은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가장 잘 발현되는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들이 삶에 너무 많아지면, 혹은 내가 버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 나는 막히게 됩니다. 나를 보호하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물론 1번의 상황처럼, 첫 번째 상황처럼 아예 내 손발이 묶이는 것 정도의 어떤 보호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의 경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버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보호 영역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또 약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분들, 내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 지금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방법,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주의해야 되는 상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나 스스로를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보호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나에게 계속해서 어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권유하는 사람을 일단 과감하게 차단하세요.
내가 어떤 거에 이미 잘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야, 우리 이것만 하고 하자. 혹은 이거 해볼래? 나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이거 한번 진행해볼래? 이런 식으로 이미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콕콕 이렇게 쑤시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차단하세요.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외부의 어떤 기회나 기본적으로 나는 물론 외부에서 나에게 제안을 주는 것들이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일을 내가 잘 확장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여도 좋지만 내가 하고 있던 것과 정말 다른 어떤 영역,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쪽을 하고 있었는데 아예 완벽하게 상반되는 영역을 뭐 하자고 창업을 해보자고 식당을 해보자고 권유를 한다거나 카페를 해보자고 권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잘 하고 있었던 영역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혹은 조금 다른 분야의 일들 혹은 기회,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뿌리를 잘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내가 원래 하던 것에 집중해야 에너지를 잘 보호하면서 확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조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나를 흔들게 되는 상황을 볼 때 내가 너무 버리게 되는 것이 많아도 힘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꾸준하게 일단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때까지는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몰입하는 힘이 일단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몰입이 잘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 많아지는 영역들을 일단 내가 목표한 바까지는 충분히 이루고 난 다음에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충분히 내가 한 결과물도 보호할 수 있고 나 스스로도 보호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어설프게 시작을 많이 해놓고 하나씩 키워가야지 하면 나도 에너지를 스스로 보호하기 힘들어지고 이 결과물도 보호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더라도 내가 집중하고 싶고 또 몰입하고 싶은 일들이 많더라도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이 일을 목표한 바까지는 이룰 수 있도록 처음에 내가 분명히 목표한 바가 있을 거거든요. 그 목표한 바까지는 이루고 다음에 어떤 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에너지도 잘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잘 보호하면서 결과물도 잘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내 에너지를 잘 보호한다는 뜻은 일단은 나의 감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감정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감정을 느껴갈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번 분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버엘의 영혼을 위한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버엘의 영혼을 위한 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오버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타로를 통해서 알아볼 주제는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카드 더 뽑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뽑으신 분들 카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카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지켜나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힘이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카드 열어봤습니다.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먼저 타고난 나의 에너지적인 상황, 내가 나를 보호하는 능력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먼저 볼 건데요.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타고난 어떤 주변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힘이 있다. 내가 타고난 나의 힘은 주변에서 나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힘을 평상시에는 잘 쓸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치고 힘들게 될까? 이 지치고 힘들다는 것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내 에너지적인 보호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힘들게 되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변으로부터 보호받는 힘이 큰데 자, 내가 지치고 힘들어지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나 혼자서 스스로 이것을 해내야 된다 혹은 내가 혼자서 이 일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치고 힘들어진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변의 힘을 좀 잘 써야 되는 분들이에요. 내가 혼자서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거나 내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거나 주변에서 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막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나는 내가 주변에서 조금 보호받고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내가 풍족해질 수 있는 어떤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계속해서 새로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이제 힘들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자, 4번 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타고나기를 주변에서 좀 보호받을 수 있고 혹은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채워주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조금 답답하게 느끼거나 이제 이런 거 말고 좀 내가 좀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싶어,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조금 놓칠 수 있다 혹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분들 같은 경우에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주변에서 나에게 해주는 조언이나 이야기들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발현되거나 혹은 내 성향상 계속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와도 만나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외부를 차단해버리면 나는 조금 막히게 돼요. 이 에너지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을 떠나서 일단 내 마음이 일단 지치고 힘들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억지로라도 물론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혼자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싶더라도 내 주변에 분명히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좋은 제안이 있거나 또 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도 잘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을 잘 활용하면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성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을 좀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을 때 주변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충분히 함께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외면하거나 아니야 나는 그냥 완벽하게 혼자서 할래 이런 식으로 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의 힘을 잘 보호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주는 도움, 어떤 조언, 혹은 물질적인 어떤 원조,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외부에서 나를 도와주는 힘을 잘 활용해서 일을 해나가면 잘 풀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서 주는 도움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4번을 해석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번호들에서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외부에서 오는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차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내 힘을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차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럴 때 외부의 힘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4번 분들 내가 원래 타고난 에너지적인 성향과 또 내가 그러면 지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어떤 오늘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보면 둘 다 칼 카드가 나왔어요. 이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동굴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혼자서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맞아요. 고난과 역경을 맞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혼자서 계속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번아웃이 오거나 지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러한 일이 특별히 없어도 혼자서 우울해진다거나 혼자 생각이 너무 깊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주변이 굉장히 좋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혼자서 동굴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아까 힘들어지는 상황과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혼자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혹은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을 답답하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답답하게 생각했었던 그 상황이 나를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보호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도 너무 많아지고 불필요한 근심 걱정까지 하게 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오래 가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미 내 주변에 있고 나를 함께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들과 꾸준히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러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인복이 있다. 나를 보호해주는 하늘의 기운이 이제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힘을 잘 써야 내가 이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다거나 혹은 너무 당연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 울타리를 스스로 계속해서 벗어나게 되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힘듦들,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4번 분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돌아보면 항상 어딘가에는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혹은 자라오면서 내 옆을 지켜주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항상 깊이 간직하시고 그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치고 힘들 때 나를 보호하는 방법 4번 분들에게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버일의 영혼을 위한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